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이상적이다. 약을 꼬박꼬박 먹으면 안심이다. 많은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건강의 상식이라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들이 몸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40해가 넘는 연구와 진료 속에서 그 현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노년의학을 전공하며 30년 넘게 환자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8,000명이 넘는 고령 환자를 진찰했고 그들의 생활 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오래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울 만큼 선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80살을 넘기기도 전에 갑자기 건강을 잃는 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옳다고 믿어온 좋은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애씁니다.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고 산책을 나가고 약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씩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왜 같은 나이인데 누군가는 90을 지나도 씩씩하고 누군가는 75에 누워 지내게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전국의 노인회와 요양시설과 검진센터를 다니며 수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 경계선이 된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경계선의 정체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익숙한 상식이 조금씩 뒤집힐 것입니다. 동시에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열쇠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남성이 있습니다. 김남호라는 78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전에 일어나 근처 하천길을 만보 걸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혈압약과 당뇨약과 지질 이상증 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건강의 거울이라 불렀고 본인도 그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 오후 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집 아파트 3층으로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넘어져 딱딱한 바닥에 몸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검사 결과 골반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었습니다. 외출이 두려워졌고 식사량도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속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저는 검사지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또래 평균보다 28%나 낮았습니다. 매일 10,000보를 걷던 사람이 왜 이렇게 근육이 줄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몸을 지탱하는 중력 근육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에도 엉덩이 근육이 온몸을 받쳐줍니다. 그런데 그 핵심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차이에도 몸을 지키지 못합니다. 즉,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매일 걷는 고령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낙상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의 중력 근육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김남호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오늘부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하십시오. 이것을 하루 3번 하십시오. 첫 주에 그는 겨우 5번을 했습니다. 이 작은 동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그는 지팡이 없이 방을 걸었습니다. 반년 뒤에는 혼자 장을 볼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근육이 돌아오자 마음도 살아났습니다. 그가 다시 웃었을 때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걷기는 중요하다.
그러나 일어설 힘을 잃으면 자유를 잃는 건강은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물 마시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여러 매체가 권합니다. 그러나 이른을 지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고령자를 진료하며 물은 많을수록 좋다는 오해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른이 넘으면 몸의 저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30대의 몸은 마신 물이 세포 안으로 잘 흡수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물이 몸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조직에 머무르지 못해 여기저기 부종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심장과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밤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저녁 식사 뒤에 연달아 몇 컵을 마시고 잠들기 전에 한 컵을 더 마십니다. 그 순간 심장은 쉬지 못하고 전신으로 물을 내보내느라 과열됩니다. 신장도 밤새 필터처럼 혈액을 거릅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몸이 칙칙합니다. 푹 잔 것 같은데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밤 시간 과음수의 신호입니다. 해결은 단순합니다. 물은 양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제가 권하는 4번의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반컵, 점심 30분 전 반컵, 외출해서 돌아와 반컵, 취침 1시간 전 마지막 반컵. 이것만 지켜도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제 진료실을 찾던 박경자라는 72살 여성도 그랬습니다. 얼굴 부종과 두통이 있었고 매일 2리터의 물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얼굴이 붓곤 했습니다. 저는 4번 물 마시기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사흘 뒤 그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얼굴이 전혀 붓지 않았습니다. 두통도 없어 몸이 가볍습니다. 2주 후 내원했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10살쯤 젊어진 느낌입니다. 물의 총량은 같았지만 시간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몸은 올바른 리듬을 주면 확실히 반응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따뜻한 물 반컵. 그것이 새로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걷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매일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걷기는 심장과 혈관 기능을 돕고 혈류를 정돈하는 소중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매일 부지런히 걸었는데도 허리와 다리가 약해져 낙상을 반복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유는 걷기가 지구력은 기르지만 근육량은 거의 늘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낙상을 막으려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중력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 부위는 걷기만으로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른을 지나면 해마다 근육을 조금씩 잃습니다. 10년이면 손실이 커집니다. 근육이 줄면 다리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낮아지고 균형도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골절이 생깁니다. 해결에 거창한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집에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권하는 3가지 생명 동작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10회 합니다. 등바디에 기대지 말고 다리 힘으로 일어섭니다. 둘째, 까치발 들기를 10회 합니다. 종아리를 단련하면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서 냉증과 부종이 줄어듭니다. 셋째, 한 발로 서기를 10초 합니다. 균형 감각을 길러 낙상을 막습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탁자를 짚어도 됩니다. 이 3가지를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 3번 반복하십시오. 걸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나 그 10분이 남은 10년을 지켜줄 힘이 됩니다. 이정수라는 76살 남성도
매일 만보를 15년 이어왔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검사에서 근육량이 또래의 70%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어나기와 까치발을 10분만 합시다. 첫 주에는 일어나기만 해도 숨이 찼고 까치발은 3번이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 뒤에는 10회를 해냈고 석 달 뒤에는 근육량이 15% 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계단이 두렵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즐겁습니다. 근육이 돌아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걷기를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걷기와 일어서기와 발끝 들기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이제 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약을 제대로 먹으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수치가 좋으면 안심합니다. 그러나 몸속에서는 조용히 다른 문제가 자랍니다. 약은 한쪽을 돕는 동안 다른 소중한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마그네슘을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에 다리에 쥐가 나고 근육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손발 저림과 피로감이 늘어납니다. 지질약은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쉽게 지치고 숨이 무겁고 의욕이 가라앉습니다. 여러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는 고령자에서 이러한 영양 결핍이 흔하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치는 좋아도 몸 안에서는 영양 공백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최하늘이라는 69살 여성도 그러했습니다. 오랜 기간 혈압과 당뇨와 지질약을 복용했습니다. 다리에 심한 쥐가 나고 불면을 겪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혈중 마그네슘이 기준의 60%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잘 익힌 바나나 1개,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등어나 참치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1토막, 그리고 견과류 1줌. 한 달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사라졌고 밤에 푹 잡니다. 약의 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던 영양을 음식으로 채웠을 뿐입니다. 약은 중요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약이 빼앗는 영양을 먹어서 보충해야 진짜 건강이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바나나 1개, 기름기 있는 생선 1토막, 견과류 1줌. 이 3가지를 매일 이어가면 약의 그림자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으며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고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고독은 마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혈관과 뇌와 심장을 서서히 해치는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사람이 고독을 느끼면 뇌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스트레스 물질이 분비되어 몸 곳곳에 작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이 약해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마음이 닫혀갑니다.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장기 연구도 있습니다. 고독의 해악은 하루 많은 담배를 피우는 것에 견줄 만큼 위험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 환자 오삼규라는 81살 남성도 그랬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냈습니다. 대화와 웃음이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진료에서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주에 그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밝아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지역 모임에 나가 친구와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과의 연결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몸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10분의 대화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 10분이 뇌를 깨우고 혈압을 낮추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제 배운 것을 생활로 옮겨봅시다. 특별한 기구나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의 흐름에 조금의 의식을 보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휴대전화를 잡지 않습니다. 천천히 깊게 한번 숨을 쉽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바로 일어나지 말고 가볍게 몸을 풉니다. 목을 돌리고 어깨를 돌리며 몸의 깨어남을 확인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반 컵 마십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의 몸은 마른 모래 같습니다. 그 상태로 움직이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에 부담이 큽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장이 깨어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등받이 없는 안정된 의자를 준비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10회를 천천히 합니다. 처음에는 5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동작입니다. 아침 햇빛을 몇 분간 쬐입니다. 체내 시계를 리셋하고 비타민 D 생성을 돕습니다. 가능하다면 30분쯤 근처를 산책합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걷는 중에 까치발 들기를 10회 해보십시오. 종아리가 단련되어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갑니다. 부종과 냉증이 줄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점심 전에는 다시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마십니다.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습니다.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잊지 않습니다. 오메가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후 견과류 한 줌은 마그네슘을 보충하여 야간의 쥐와 부정맥을 줄여줍니다. 오후에는 다시 밖으로 나가봅니다. 긴 산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편을 붙이러 가도 좋습니다. 가게에 다녀와도 좋습니다. 이웃과 짧게 안부를 나눠도 충분합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일은 최고의 처방이 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 기대어 한 발 서기를 10초 해봅니다. 벽을 짚어도 괜찮습니다. 낙상을 막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합니다. 식후에는 바나나 1개를 먹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피로를 달래고 깊은 잠을 돕습니다. 잠들기 1시간에는 마음을 쉬게 합니다. 화면을 끄고 소중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오늘을 나누고 상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뇌의 염증이 가라앉고 심박이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통화를 마친 뒤 미지근한 물 반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제 이틀 동안만이라도 이어보십시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완벽함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70%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90을 넘어도 생기 있게 사는 분들에서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힘을 적절히 빼고 오래 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다 지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골라 매일 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아침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마셔도 좋습니다. 점심에 견과류를 더해도 좋습니다. 저녁에 햇빛을 5분만 쬐어도 좋습니다. 하나를 고르고 매일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쌓여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건강은 노력의 무게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될 때 진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혼자 애쓰는 것보다 서로 목소리를 주고받으며 이어가는 편이 훨씬 오래 갑니다. 아침에 부부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해보십시오. 10회를 마치고 오늘도 잘했다며 미소를 나눕니다. 그 짧은 대화가 마음을 달래고 사이를 단단하게 하고 뇌를 밝힙니다. 멀리 사는 친구나 자녀에게 오늘은 5번을 해냈다고 메시지를 보내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상대의 마음에도 기운을 번지게 합니다. 사람은 서로 격려할 때 가장 큰 힘을 냅니다. 그러니 결코 홀로 싸우지 마십시오. 건강은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이 습관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불편이 없어도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약을 먹지 않아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10년 뒤와 20년 뒤에 몸을 지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의 작은 쌓임이 생명을 떠받치는 토대가 됩니다. 지금 통증이 있다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은 어떤 나이에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지근한 물 반 컵이 내일의 혈류를 바꿉니다. 오늘의 5번 일어서기가 사흘 뒤 당신의 다리를 받칩니다. 오늘의 전화 한 통이 마음을 덮이고 내일에 살아갈 힘을 만듭니다.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몸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작은 노력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그것이 나이를 넘어 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오래 믿어온 4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물은 많이가 아니라 따대에 맞추어 나누어 마십니다. 밤에 몰아 마시지 않습니다. 걷기는 좋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까치발과 한발 서기를 더합니다. 약은 필요하지만 영양을 함께 빼앗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로 매일 보충합니다. 고독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해치는 병입니다. 하루 10분의 대화로 뇌와 심장과 마음을 지킵니다. 이 4가지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넘어진 뒤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100살까지 스스로 걷는 삶으로 이끕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생활 속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골라 오늘부터 매일 하면 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반 컵부터 해도 됩니다. 점심에 견과류 한 줌부터 해도 됩니다. 저녁에 햇빛 5분부터 해도 됩니다. 하나를 정하고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고 석 달이 바뀝니다. 그리고 반년 뒤 거울 속의 표정이 바뀝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덧셈입니다. 계속 원하시면 더 미세한 실행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